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천호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되어 있는 윈도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11년 전 2011년도에 개봉된 영화 유나이티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라는 영화는 1958년 2월 6일에 발생했던 세계적인 축구 구단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의 구단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참사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 8명, 그리고 기자들, 또 축구단의 스태프들, 또 항공사 승무원 포함해 가지고 총 23명이 사망했던 미인헨의 대참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유나이티드라는 영화고 2011년도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1958년 2월 6일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최근에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즉위하신 지 딱 6주년이 된 날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1952년 2월 6일에 즉위를 하셨으니까 그로부터 딱 6주년이 됐던 1958년 2월 6일에 발생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대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유럽의 3대 축구 리그 하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레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거기에다가 4대 리그까지 하면 독일의 분데스리가 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유럽의 최고 팀들이 모여가지고 또 축구 대전을 펼치는 게 유러피언 리그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지금도 축구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륙이 유럽과 남미 대륙이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대한민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안타깝게도 2대 3으로 아프리카의 가나에게 패배를 해서 현재 조별리그 전적이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 16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서 안타까운데요. 지금도 이제 월드컵에서 유럽 대륙과 남미 대륙이 강세고, 또 본선에 진출하는 TO도 유럽 대륙이 가장 많다라는 거 다 아실 텐데요. 그 유럽 대륙의 축구 대제전이 바로 유로피언 리그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58년 2월 6일 당시에 영국은 프리미어 리그라는 최고의 그 리그전이 있고, 지금도 알아주는 리그고, 우리 대한민국의 박지정 선수께서 프리미어 리그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동하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잉글랜드는 월드컵에서 1회 우승한 전력도 있고요. 또 특히 영국은 축구 종지가다 보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 세 개 지역이 각각 독립적으로 그 축구 대표팀을 형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잉글랜드와 또 웨일즈가 각각 2022 카타르 월드컵 32개국 본선 진출팀에 속해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영국은 축구 종가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958년도니까 지금부터 6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사고인데요. 64년에 1958년 2월 6일에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영국의 축구협회는 굉장히 거만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의 소속 팀들이 유로피언 리그에 출전하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국 축구협회의 방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첼시라는 팀, 첼시도 지금 세계적인 축구 구단인데요.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축구 구단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전 세계 축구, 프로축구 구단 중에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자산 가치 1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소속의 축구 구단들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첼시 팀은 영국 축구협회의 방침에 따라서 유로피언 리그에 출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흔히 약칭해서 메뉴라고 하죠. 메뉴는 세계적인 축구 구단들과 겨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유로피언 리그에 출전하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축구협회의 방침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축구협회에서는 메뉴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앙심을 품고 유로피언 리그하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게 간격이 좁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로피언 리그에 출전을 하고 프리미어 리그의 일정에 제대로 못 맞춰 가지고 온다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 팀에서는 그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지금 발칸반도죠. 발칸반도 지역을 예전에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했었는데요. 그 발칸반도의 중심에는 유고슬라비아가 있었고, 그 유고라는 거기 나라는, 발칸반도는 터키어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발칸반도 할 때 발칸은 터키어로 산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발칸반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서 산이라는 의미의 발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발칸반도의 중심에 유고슬라비아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수도인 베오그라드. 지금은 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1990년에 해체되고 지금은 다 독립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세르비아 등이 있는데요. 그 세르비아, 현재는 베오그라드가 세르비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고 연방의 수도였고 현재는 세르비아의 수도가 베오그라드인데요. 그 베오그라드에서 유로피언 리그 8강전이 있었습니다.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당시에 유고의 수도인 베오그라드, 현재로는 세르비아에 있는 베오그라드죠. 거기에서 유고슬라비아 팀과 8강전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급하게 마쳤습니다. 8강전을. 그리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일정에 맞추려면 촉박하게 항공기를 타고 영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좀 여유 있는 일정이었다면, 그래서 메뉴는 유로피언 리그에 출전하기 전에 영국 축구협회에다가 프리미어 리그를 약간 일정을 늦춰달라. 왜냐하면 유로피언 리그 출전하고 나서 촉박하게 프리미어 리그에 출전하기에는 너무나도 항공기 사정, 여러 가지 선수들의 피로도 이런 걸 감안해서 무리다.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의 일정을 늦춰달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축구협회는 메뉴의 그 유로피언 리그 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을 늦춰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고가 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촉박한 일정 때문에 유로피언 리그에서 메뉴가 그 당시에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유고 구단과 그 경기 8강전을 유로피언 리그 8강전을 치른 다음에 급히 복귀를 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탑승한 게 영국 국적의 영국
유러피언 항공입니다. 영국 유러피언 항공. 한글로는 영국 유럽 항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비행기를 타고 유고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경유지인 독일의 미넨을 경유해서 영국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인데, 경유지인 독일의 미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자, 미넨 공항을 경유해서 미넨에서 영국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그 어떤 사고가 나버렸냐면, 갑자기 비행기가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려면 활주로를 한 2km 정도 활주를 해야 되는데요. 속도를 쭉 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활주로의 후반부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미끌렸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론은 거기에 슬러시죠. 슬러시라는 거, 눈 있지 않습니까? 눈이, 기온이 올라가면 눈이 이제 점성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러게 점성을 이루는 상태를 슬러시라고 하는데요. 눈이 한 5cm 정도 쌓여 있었다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햇볕이 나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점성이 있어서 끈적끈적해진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최대한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최대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 후반부에 가서 그 점성이 있는 슬러시에 미끌린 겁니다. 그런데 그 미끌리니까 속도가 갑자기 떨어진 겁니다. 이미 속도를 낸 상태에서 미끌렸고, 거기에서 이륙을 하기에는 속도가 부족하게 돼버린 거고, 또 정지하기에는 또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바퀴가 슬러시에 미끌리니까 이륙을 하기에는 속도가 약간 약한 그런 식으로 속도가 떨어져 버리고, 반면에 정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활주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나 있어서 정지하기에도 무리이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국은 비행기의 기장, 영국 유럽 항공의 비행기의 기장이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를 기술을 올렸습니다. 이륙을 그래도 무리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륙 속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어서 근처에 민가에 추락을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트럭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 항공기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유튜브를 좀 찍고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그 주차되어 있던 트럭하고 충돌을 하면서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탑승했던 인원이 항공사 승무원 6명,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선수, 스텝, 기자 다 합해서 그 승객이 38명, 그러니까 38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6명, 합계 총 44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 2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을 생존을 했는데, 생존자 21명 중에 19명은 이제 중경상을 입었었습니다. 사망자가 23명입니다. 그 사망자 23명에는 8명의 메뉴 축구 선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세계 최강의 축구 구단이었던 메뉴 선수들은 전력이 엄청나게 약화된 겁니다. 핵심 주력 선수들이 8명이나 사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충격이라는 게 대단해서 다시 정상 회복하는 데는 10여 년의 장구한 세월이 흘렀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바로 유나이티드고, 굉장히 지금 축구 시즌에,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어제 종편 방송에서 유나이티드라는 영화를 보여줬는데요. 그 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를 독일 미넨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독일의 당국에서는 조사를 할 때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항공기 날개 위에 눈이 쌓여 있었고, 그래서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항공사 그 승무원들이 이륙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항공기의 승무원 과실이다라고 독일 조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행기 날개에 있던 눈이 이륙하는 활주 과정에서 눈이
이 지면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에 미끌린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공항에 있던 어떤 조종사가 사고 현장 트럭과 충돌해서 폭발했던 그 현장까지 빨리 뛰어가 가지고 봤는데 그 당시에 날개 위에 이런 눈에 쌓였던 흔적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조사위원회에서는 그걸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이 있었는데 왜 무시했냐라는 항의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에서 명확한 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장 공동 기장이셨는데 한 분은 사망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생존을 하셨는데 생존하신 그 공동 기장이 11년간에 걸쳐서 치열한 그 투쟁을 했습니다. 재조사를 해달라.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영국에서는 그 조사를 2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국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뭐냐면 그 공항의 활주로에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고 그게 햇볕이 나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눈이 녹아서 그게 점성을 이뤘다, 끈적끈적해졌다. 그래서 슬러시 상태가 된 거다. 그래서 그것은 독일 공항의 문제다. 독일 공항 당국의 공항관리공단의 문제니까 독일의 과실이다 라고 영국 조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항공기 날개에 있었던 눈을 치우지 않은 항공사 승무원의 과실이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고 반면에 영국은 그 공항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독일 당국의 문제다라고 상반된 결론을 냈는데요. 여하튼 그걸 소재로 한 그래서 그 생존했던 공동 기장 그분이 11년간의 투쟁 끝에 영국 조사위원회의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투쟁의 성과에 관한 질문을 그 기장한테 했는데 기장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차이는 사람의 의지력의 정도의 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차이는 사람의 의지력의 정도의 차이다. 그걸 의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냐 질 수 있냐가 결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11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조종사 과실로 판단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11년간의 투쟁을 거쳐가지고 그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영국 조사위원회의 결론 도출. 독일 미넨 공항 당국의 잘못이지 조종사의 과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굉장히 이제 감개무량하게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에 그 주전 선수들이 8명이나 사망해가지고 메뉴가 엄청난 위축이 되고 충격이었었는데요. 그게 회복되는데 10여 년이 걸렸고 지금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1958년 2월 6일 사고 64년 전 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지금부터 11년 전 2011년에 개봉된 영화 유나이티드입니다. 자, 저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7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 천호역에 주차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가나한테 2차전에서 2대3으로 패배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남은 경기에 포르투갈과 3일 후 12월 2일 날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는 꼭 승리해서 16강 진출에 한 가닥 그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 시즌에 즈음해서 TV에서 종합편성TV 영화 채널에서 소개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독일 미넨 대참사 1958년 2월 6일 미넨 대참사를 소재로 한 영화 유나이티드에 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끝까지 11년 동안 투쟁한 그 공동 기장 그분의 그 의지력의 깊은 경의와 정말 그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분은
1975년도에 54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